뮌헨협정은 1938년 9월에 독일 뮌헨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이 맺은 협정인데요. 이 협정을 통해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가 독일의 영토로 병합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영토로 뺏긴 당사자인 체코슬로바키아는 왜 이 협정에 끼지 못했는가? 그리고 또 왜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 주데텐란트가 독일한테 그렇게 병합돼야 됐는가? 그것은 먼저 그 체코슬로바키아는 이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탄생한 신생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1차 대전은 그 구도가 이 독일 제국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여기가 한편이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또 한편이었는데 이 독일이랑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지면서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되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다민족 국가였는데 그러니까 지배층은 독일인이고 그 안에 있는 또 여러 민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체코, 뭐 슬로박, 그리고 헝가리, 그리고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뭐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 그러니까 다양한 그 어떤 그 민족들이 결국에 독일의 지배 아래서 구성된 민족이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인데 이 제국이 해체되거든요. 그러면서 오스트리아는 지금 오늘날 오스트리아 정도 영토인 그 당시에 이제 인구 한 500만 정도 됐는데 그 정도 정말 소규모 국가로 전락하고 그러니까 중부 유럽의 강국에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되면서 여러 가지 민족 국가들로 이렇게 신생국이 생기면서 이렇게 독립하게 된 데 민족 국가의 형태로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체코슬로바키아였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어쨌든 간 지배층이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에 독일인들이 거주했는데 다수 그 중에서 이제 주데텐란트가 가장 독일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인데 거기에 사는 독일인들이 이 신생국가 체코인들에 의해서 핍박받는다. 이게 이제 히틀러의 어떤 이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 독일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 지역을 병합하겠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신생국인 체코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 어떻게든 전쟁을 피하고자 했던 그 강대국인 영국, 프랑스가 이 체코슬로바키아는 그렇게 좀 취약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프랑스랑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체코가 어떤 제3국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면 프랑스가 자동적으로 그 체코를 지원하는 전쟁을 그러니까 개입한다. 이런 방호 조약이 있었는데 그 프랑스가 여기서 한마디로 배신이랄까, 그러니까 배신이라고해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도 왜 그러면은 이렇게 체코를 배신했는가? 그거는 이 1차 대전의 기억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은 그 서부전선은 주로 프랑스 영토에서 벌어졌는데 전쟁이, 그러니까 이 1차 대전은 참호전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소모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참호를 파놓고 이 독일군과 영국, 프랑스군이 서로 대치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포격하고 또 돌격 앞으로 해서 진격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그니까 뭐 사격, 포격, 그리고 지뢰,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스, 그러니까 굉장히 징집 연령대, 그러니까 20대 남성의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대 남성의 4분의 1이 죽거든요. 그리고 이제 죽지는 않았어도 부상당한 사람들, 또 정신적인 외상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한 세대가 한 20대 20살부터 29살의 한 세대가 거의 어떤 상당히 많이 손실을 입은.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의 기억이 너무 쓰라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쟁 안 하려고 그래요. 전쟁 안 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프랑스만 단독으로 그래서 개입해서 체코를 도와서 전쟁하게 되면 독일에 대해서 프랑스만 단독으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먼저 영국한테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하면 영국도 우리를 도와서 참전하겠느냐, 이거를 계속 타진을 하는데 영국에서 확답을 안 주거든요. 왜냐하면 영국도 1차 대전 때 굉장히 많은 청년층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도 되게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전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가 그럼 우리만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에는 체코를 어떻게 보면 배신하고 이런 어떤 뮌헨 협정이란 미넨 협정이라는 협정을 통해서 이 체코의 영토를 할양하는 것을 독일의 요구를 히틀러의 요구를 들어주죠. 그럼으로써 체코는 인구 300만 이상을 뺏기고 독일에 그리고 영토도 상당 부분 독일에 병합되고 이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고 이 뮌헨 협정 이후에 이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네빌 체인벌린이 이제 이
협정을 마치고 그 영국으로 돌아와서 공항에서 히틀러의 그 서명이 담겨 있는 협정, 뮌헨 협정 그 조약문을 치켜들고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평화, 이제 그게 이 당시 되게 신문지상에 보도되면서 유명했던 말인데, 이게 사실 평화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6개월 뒤에 그 히틀러가 체코 전체를 병합하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뒤에는 이 폴란드에 그 독일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단지히 그 지역에 대해서도 또 동일하게 이런 식의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 평화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전쟁을 그 조금 더 뒤로 미루게 된 잠깐의 이제 평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시대 평화, 이제 체인버런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더 이상 독일이 영토 요구를, 독일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그 추가 합병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 뮌헨 협정에는 그런 어떤 그 세부 조항이 있었는데, 히틀러가 이제 그거, 히틀러는 그 전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조약을 깨는 데 있어서는 뭐 거리낌이 없죠. 그래서 잠깐 동안의 평화를 유지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어떤 히틀러의 이걸 통해서 더 히틀러의 야욕은 더 그 커지죠.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굉장히 큰 영토와 인구를 확대가 되면서 히틀러가 어떤 서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는 전쟁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없다. 그런 어떤 히틀러의 그 확신이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뮌헨 협정이었다.